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시사만평 강혜신입니다. 자, 오늘 시사만평 시간 제가 제목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 화면이 지금 바뀌었죠? 화면 제대로 나왔죠? 시사만평 시간에 한 주일에 일어난 아주 중요한 일들을 시사만평가들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손자병법과 마초병법. 이란 전쟁, 영원한 전쟁, 물음표를 붙여봤습니다. 출구 작전이 테스토스테론, 역시 물음표 붙였고요. 사우디는 되고 이란은 안 되는 것, 그리고 도미노, 트럼프의 돈벌이 교란 작전, 부정선거와 중국, 그리고 사실, 연방상원 잘 돌아간다, 역시 물음표 붙였고요. 또 맘다니의 뉴욕 관련 시사만평도 있습니다. 어째 인판티노 이름이 점점점 지구가 뿔날까? 오늘 시사만평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네, 시사만평 제일 앞에 부분은 첫 번째 시사만평입니다. 야, 이거 손자 병법이잖아요. 아래 이제 손자병법, 손자병법인데 이게 뭐예요? 손자병법에서 손자병법 하면은 가장 무슨 지형, 전략, 지략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정보 막 탐색전도 있으니까 심리전, 정말 말하자면 전쟁의 기술, 트럼프 대통령의 Art of the Deal을 이렇게 따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죠. 그렇게 따지면 이 전쟁의 전략 전술에서는 지성적인 그런 고전입니다. 그런데 이 손자병법에서 한 페이지만 딱 떼냈네요. 오른편에 보니까 more testosterone, testosterone 하면은 이거 지금 여기에 관해서는 따로 또 시사만평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하면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에서의 전략, 그 전략이 우리는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 손자병법을 고전으로 지성적인 전략 전술로 알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그냥 호르몬만 넘치면 된다 하는 마초적인 과시로만 하는 것인가? 이게 이제 이 차이가 되겠죠. 저에게는 가장 눈에 띄었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시사만평은 의미도 중요하고 말풍선에 써 있는 말도 중요하지만 참 이렇게 손자병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연상할 수 있는 왼편에 그런 것 있잖아요. 향수도 느껴지고 해서 제일 처음에 시사만평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럼 왜 이런 시사만평들을 시사만평가가 그리는가? 이게 바로 지금은 영원한 전쟁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거든요. 어제 공습을 했다, 공습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말은 양쪽에서 굉장히 강했었고 13일 연속 서로 공습을 했었고 레드라인 다 넘었습니다. 기간시설, 미국이 이란 내부 공격을 하면 이란은 또 걸프 지역 내에 있는 그쪽 지역의 기간시설을 담수시설이라든가 공격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영원한 전쟁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이제 슬슬 하고 있는데 원래 며칠 정도면 끝날 줄 알았겠죠.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의회와 상의하지도 않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 대통령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결과 굉장히 이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 공화당, 민주당 다 합쳐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가솔린 가격 어떻습니까? 여러분지요? 지금 전국 가솔린 평균 가격이 현재 한 4달러 11센트 되니까 캘리포니아는 훨씬 비싸고 이것보다 약간 싼 지역도 있겠고, 그런데도 저 마감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밝힌 사람들은요, 37% 정도가 가솔린 가격이 올라도 이란 전쟁은 계속 해야지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37%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5월 달에는 50%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럼 전쟁이 정말로 인기가 없다는, 인기가 없는데도 forever war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 시사만평을 보시면 지금 이 전쟁의 포커스는 이란의 핵보다도 현재로서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가운데 보면은요, 약간 그 초록빛이 있는 둥그런 게 지구죠. 지구의 어디에선가 호르무즈 해협을 그리고 있습니다. 빨갛게
호르무즈 해협이 보입니다. 그리고 왼편과 오른편에 각자 미사일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왼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른편에는 뭐 하메네이 내지는 뭐 이란 혁명대 수비대장, 혁명대 수비대장보다는 하메네이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복장을 보면. 양측에서 이렇게 뭐 마치 화살촉처럼 보이는 미사일 같은 것을 들고, 왼편에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호르무즈를 지키는 수호천사야. 가디언 엔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른편에서 No, I am. 당신이 무슨 수호천사는 무슨 수호천사?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이란, 우리가 수호천사지. 우리 말을 들어야지 돼. 그럼 트럼프 대통령 우리 말을 들어도 돼. 안전하게 가도 돼. 이러면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서로가 수호천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천사는 날개가 달려야지 돼요. 이 두 사람은 보니까 날개가 없습니다. 날개 대신에 머리에 두 사람 다 뿔이 있어요.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 빨간색 뿔이 있고, 이쪽에 하메네이로 보이네요. 뿔이 두 개가 달려 있죠. 그리고 두 사람 다 옷과 손과 몸을 보세요. 피가 묻어 있잖아요. 빨간 색깔. 피가 묻어 있죠. 그러면 말로는 수호천사라고 하는데, 수호천사가 뭐 평화의 비둘기와 같이 동행을 한다면 모르지만, 수호천사가 머리에 뿔 달리고 손에는 피를 묻힌 채 아무도 수호천사는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하는 얘기가, 아니 베트남 전쟁이 몇 년이었고 무슨 다른 이라크 전쟁, 여기서 숨진 미군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사자 숫자도 국방부에서는 4명이나 줄였어요. 줄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쟁 중에 숨진 군인은 14명. 지금 어쨌든 완전히 우리가 깨진 않았잖아. 평화 휴전 이후에 숨진 군인이 4명이기 때문에 그건 숫자를 가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돼서 어쨌든 굉장히 승리하지 못하면서 양측에서 서로 천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빠져나갈 길이 없어 보입니다. 옵션이 지금은 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이런 마음이 된다 하고 시사만평가가 그린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질질 그 긴 타이를 끌면서 가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저들과는 절대로 더 이상은 딜을 할 수가 없어. 저들은 쓰레기야. 스컴이야. 쓰레기하고 내가 어떻게 딜을 해 하고, 딜하던 무슨 USA라는 야구 방망이를 휙 던지고는 저쪽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 위에 보면 이란이라는 말벌집입니다. 이 말벌집이 터졌어요. 벌이 막 지금 사방팔방으로 퍼지고 있죠. 대통령은 처음에 본인이 시작해놓고 나 이제 흥미없어 야구방망이 툭 던지고 가는데, 그 말벌의 쏘인 주체는 누굽니까? 세계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나선 어찌할지 모른다 하니까 아이 난 모르겠어?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이란을 더 많이 때리겠어? 때리지 않겠어? 라는 발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 무슨 뭐 이라크를 통해서 미국이 휴전을 제의했더니 이란이 거부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오늘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파키스탄을 통해서, 파키스탄에서 마침 누가 중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내가 한번 중재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변국은 다 주변국입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양측이 약속을 해놓고도 그 약속이 서로 깨지면서 휴전이 지금 깨진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제3국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3국은 다만 전달자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측에서 합의를 하게, 서로가 그렇게 됐을 때 제3국이 이뤄낼 수 있는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사만평을 보시면요. 자,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전쟁이라는 이 높은 절벽 위에 자동차가 한 대가 쫙 얹혀 있네요. 미국 기가 있습니다. 뒷좌석에 트럼프 대통령이 타고 있어요.
그리고 앞좌석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입니다. 대통령이 말풍선에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알았어요. 핏 하면서 당신이 찾아내 국방장관이니까 지금 이란 전쟁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내 하고 이거 대통령 전용 자동차잖아요. 여기 미국 문장이 왼편에 있네요. 그랬더니 피트 헥세스가 한 얘기가 하더니 테스토스테론 겨우 실질적인 출구 작전은 없고 찾아낸 게 남성 호르몬을 군인들에게 뭐 군인들이 실제 가지고 있어야지 될 그것보다 모자라면 남성 호르몬을 주입한다는 안을 가지고 나왔다 이거잖아요. 이번 주에 갑자기 국방장관이 뭐 나이 몇 살 정도 되는 그런 군인이 이게 부족하면은 뭐 본인이 원하면 이걸 주입하겠다 해서 이슈가 많았잖아요. 기껏 지금 이란 전쟁에서 방법이 그거라는 겁니까?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출구 작전이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요. 자꾸만 제가 뉴스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중간 선거를 포기했던지 아니면 별로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가솔린 가격도 자꾸만 금방 내린다고만 하고 하는 것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다만 내가 뭔가 중동을 바꿨어 하는 그냥 본인의 레가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물론 본인의 레가시도 이렇게 나가면은 잘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도 없는데 어쨌든 뭐 이란을 한번 쳐서 중동을 뭐 새로 창조를 한다던가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중간 선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다. 가솔린 가격 때문에 결정적으로 결정을 내리겠다 하는 시점도 이미 지나간 게 아닌가. 그 사이에서 어제는 잠깐 멈추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고 국방부라든가 중부사령부가 공개적으로 쫙 브리핑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세계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이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분위기 같아서 확전 쪽으로 간다는 소문이에요. 루머입니다. 확전 쪽으로 간다는 루머가 있는데 그 확전 쪽으로 대통령이 간다고 결정을 해도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있어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사일 같은 거 없잖아요. 미국이 지금. 더 쓰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채워도 연방정부가 돈 막 무기회사에다가 지원을 하고 열심히 기계를 돌려도 가지고 있어야지 될 그 분량을 채우는데 몇 년이 걸린다는데 어떻게 이란에 더 퍼붓겠어요? 퍼부으면 뭐합니까? 이미 부술 것은 다 부쉈어요. 더 이상은 쏟아붓는 군비에 비해서 아웃풋, 나오는, 인하는 그 군비에 비해서 아웃하는 결과가 별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딱 국방장관이 출구 작전이요? 테스토스테론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번 주에 가장 많은 시사만평가들이 그린 것 가운데 하나가 테스토스테론이에요. 자, 국방장관이 탱크에 올라탔어요. 주사기로 그냥 이게 폭탄이 아니라 주사기를 거기 탱크에 딱 장착을 하고 발사를 하네요. 한 방울이 여기 똑 떨어지고 있네요. 실제 무기가 아니라 호르몬 주사기가 탱크의 주력 화기라는 이 설정 자체가 여러분 웃기지 않으세요? 이것은 군인들의 사기도 그렇고 무기도 그렇고 지금 미국이 저기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에 별로 유리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상황에 이걸 지금 들고 나온 것. 이것은 이란 전쟁과도 연관이 있지만 국방장관이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뭐 지역도 모르고 지형도 모르고 아시아 뭐도 모르고 조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왜 이런 사람을 전쟁을 하는데 국방장관이 어떤 지금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이런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공화당 상원은 인준을 해줬느냐? 얘도 사실은 지금 공화당 그 유권자들은 비난을 하시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늘 뭐 본인 온몸에 막 문신 있고 막 운동하고 운동하라고 하고 뭐 잘생겨야 된다고 하고
뭐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국방부에 분장실을 만드는데 몇만 달러가 들었다고 하고 하는 이런 것만 신경 쓰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국방장관이. 그리고는 국방장관이 되고 나서는 여성 막 강등시키고 소수인종 어떻게 하면은 좀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냐. 아,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있는 건 흑인이야라는 이유밖에는 없어. 그리고 실제로 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잖아요. 테스토스테론 이것도 비슷한 거죠. 남성성, 마초성, 손자병법의 전략, 지역, 지형, 지모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스파잉 하는 거 이런 것으로가 아니라 테스토스테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되면서 여자들 없애야지 되고 뭐 이 등등등등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백인 남성에 기울고 싶어 합니다. 마초적인.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맞이한 숨진 미군 병사 4명, 요르단에서 3명, 이라크에서 1명 왔어요. 딱 관에 아주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성적이 딱 덮고 왔습니다. 4명 가운데 3명이 소수인종이에요. 라스트 네임 보면 모르시겠어요. 곤잘레스 이렇잖아요. 4명 가운데 3명이 그런데도 그럼 그렇게 따지고 보면 국방부에서 위에 자리는 소수인종이 아닌 백인 그리고 여자는 아무리 신체적으로 남자보다 더 우수한 신체를 갖고 국방에 있어서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갈 수 없어. 이런 것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참 이 점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시사만평도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사회적으로 점점 연결되는데요. 똑같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것을 주입을 하는데 왼편에는 빨간색으로 X표가 돼 있어요. 안 돼요. 이게 성별을 확인한다던가 아니면 뭐 치료한다던가 이럴 때는 테스토스테론 치료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합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보면은 이거 완전히 아썸한 완전히 멋진 슈퍼 솔저 주스라고 하잖아요. 아주 슈퍼 강력한 이런 군인이 되는 데는 테스토스테론을 쓸 수 있고 only difference is 누가 이걸 받을 수 있느냐 who receives it 이라고 맨 위에 써 있죠.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국방부에서 테스토스테론을 쓰는 것들도 완전히 그 잣대가 달라진다 하는 그런 거잖아요. 이거 참 의아하다 하고 그 이후에 뭐 전문가들이 군인들이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이렇게 인위적으로 넣는 것이 좋은 게 아니야. 뭐 사람에 따라 다르고 등등등등등등 그 전문가들의 의료 전문가들의 주장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앞에가 상사인 것 같고 뒤에가 이제 부하인 것 같아요. 써 있네요. 캡틴 하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300mg의 테스토스테론이 필요하다. To take that hill, 저 언덕을 우리가 점령하려면 300mg의 테스토스테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지략이 필요하고 몇 명을 어떻게 선두부대로 하고 후방을 어떻게 후원을 하고 무기를 뭐를 쓰고 낮이냐 밤이냐 바람의 방향이냐 아니면 무슨 뭐를 우리가 또 뭐를 덫을 놓느냐 마느냐 하는 이 같은 손자병법이 아니라 테스토스테론 300mg이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시사만평이 농담으로 가지고 왔는데 언덕 점령도 약 처방으로 해결을 한다는 거잖아요. 300mg이면은요 바디빌딩 같은 데에서도 저거 과다해 라고 얘기하는 거 위험한 그 수준이거든요. 미국에서 300mg입니다. 한국에서는 또 얼만큼인지 모르겠어요. 왜 남자들 뭐 엄청나게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자연적으로 그러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자연만 갖고는 그렇게 안 되죠. 막 울뚝불뚝. 뭐도 먹어야 되고 뭐 단백질 뭐 가루도 마셔야 되고 막 이런저런 거 해서 300mg을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토스테론을 이란 전쟁과도 연관을 하고 이제 성별의 문제이기도 하고 성소수자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렇게 가지고 왔잖아요. 자, 관련 마지막 시사만평인데요. 자,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거기 뿅뿅뿅뿅 빨간 색깔로 러브가 막 날아다니고 있네요.
근데 보니까 맨 왼편이 누구냐면은요. 이제 왼편, 중간, 또 중간, 오른편 다 똑같이 이거 다 이제 무슨 뭐 국방장관이에요. 맨 왼편이 말하자면 전투를 하는 사람이나 공화당의 그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보수적인 그 판사네요. 지금 왼편, 오른편에서 두 번째는 법복을 입고 있네요. 그리고 맨 오른편은 마가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팬인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그 팬들이 전부 뭘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엉덩이에요, 이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엉덩이에 키스를 하고 있잖아요. 엉덩이에 입맞춤 하면서 말하자면 경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왼편에서 얘기를 하네요. 그럼 저 사람들 테스토스테론 그 수치도 검사해 봐야지 되는 거 아니야? 권력 앞에서 저렇게 무릎을 꿇는 굴종적인 태도가 남성성의 상징이야? 과도한 충성 아니야? 과도한 순종? 충성 경쟁하는 거 아니야? 다 저 냄새 날 수도 있는 엉덩이에다가 저렇게 뽀뽀를 쭉쭉 해대면서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테스토스테론과 연관이 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참 지금 전쟁 중에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오고 이런 시사만평이 나온다는 자체가 미국이 지금 인류는 아닌 거죠. 20살도 안 된 어린 아가씨가 그렇게 갔어요. 그 여군한테도 테스토스테론 주입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도 또 19살이잖아요. 이사벨라 곤잘레스가 숨진 채로 왔죠. 근데 이것도 또 남성들에게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성들도 여성 호르몬이 있잖아요. 뭐가 부족하다던가 군인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왜냐하면 국방장관이 이게 미래에도 그 사람들 건강에도 중요하고 인생 행복에도 중요하다 했으니까 여군 출신의 일리노이주의 연방 상원의원, 여성 상원의원이 얘기를 했죠. 이라크 전쟁에 나가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럼 여자에게도 똑같이 해야지. 여자에게는 말이 없어요. 아무런 말이 없고 기자들이 물어보면은 그냥 국방장관이 한 얘기, 대변인이 한 얘기 그게 전부예요. 남자들만 대상으로 그렇게 지금 하는 그겁니다. 그 여군은 그 주사 안 맞아서 전사했나요? 이렇게 묻고 있네요. 묻고 계시네요. 네. 자, 그 여군 때문에 곤잘레스, 네, 이사벨라 곤잘레스 여군 때문에 마음이 더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자, 이번에는 제목을 제가 며칠 전에는 이스라엘은 되고 사우디나 이란은 안 돼? 뭐 이런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 그랬으니까 본인들은 핵이 있으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핵 물론 이게 무기로 가는 우라늄 농축은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술과 연료와 여러 가지 합작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이 난리를 쳐서 제가 이스라엘은 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안 돼? 했는데 시사만평가들은 또 다른 시선으로 또 보는 것도 있어요. 사우디는 되고 이란은 안 되는 것. 그리고 도미노.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핵협정을 체결을 해서 미국 기업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에 이제 뭐 연료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무기 목적으로 우라늄 농축하는 거 금지한다고 하고 이스라엘과 정상화하는 것이 기본이어야지 된다. 이거 대통령이 뒤늦게 어쩌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하는 것을 파악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두 국가를 지지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자 간단해요. 이 시사만평은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사인을 합니다. 핵 딜 하면서 아웃, 이란은 안 돼. 사우디는 인앤 아웃이에요. 사우디는 된다. 한 거죠. 너무 간단한 시사만평입니다. 이 시사만평도 간단해요. 그런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의 왕세자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 뒷모습만 보이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엄청 순하게 그렸네요.
아직 젊은 사람이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세자가 하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은. 근데요, 이런 이슈는요, 합리적인 사이코패스들끼리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죠. 아니, 합리적인 사이코패스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얘기하는 합리적인 사이코패스들 사이에서도 일치하기 힘든 거죠. 이 문제는, 핵 문제는. 두 사람 다 사이코패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 아닌가요? 사이코패스라는 얘기를.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난히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온유한 인상으로 그렸잖아요. 이 온유한 인상의 사람이 미국 영주권자인 자말 카쇼기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를 살해하도록 명령을 했다고 미국과 세계의 정보국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사지를 절단을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부분적인 행동을 할 때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이코패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저 이 시사만평가가 이 핵 문제를 딜하는 데는 아주 합리적인 사이코패스끼리도 의견이 엇갈릴 수 있죠. disagree가 있을 수 있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시사만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맨 앞에는 원자 핵기호예요. 왜 전화기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나라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하나 딱 무너지면 그 다음에 쭈루루루루루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도미노 이론이죠. 그 냉전시대 한 나라가 공산화되면 쫙 연쇄적으로 넘어간다는, 그게 핵 확산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보면은요, 미국이 세계의 그 핵 우산 이런 곳에서 철수를 하고 역할이 점점 이제 작아지면서 각 나라들이 다 우리도 핵 우산이 필요해. 사우디아라비아가 민간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것이 핵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맨 앞에 왜 이란으로 해놨어요? 이란이 지금 핵을 갖고 있느니 없느니 아직 갖고 있지는 않는 것이고, 앞으로 얼만큼 있으면 갖느니 그걸 막기 위해서 이란을 침공했느니 하는 얘기를 미국이 하지만, 이란이 핵 능력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지금 무슨 뭐 러시아를 얘기하고 북한이 도와줬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이요, 이란을 영국과 같이 만만하게 보면서 좀 뭔가를 미국의 뜻에 맞게 하려고 꼭두각시 정권을 세웠잖아요. 팔레비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면서 그때 핵기술을 줬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주는 것과 같은 비슷한 방식이었겠죠. 그래서 이란의 핵 개발이 그때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물론 이란의 지금 신권 정치는 우리는 절대로 무기를 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맨 앞이 이란인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이 지금 여기까지 갖고 있는데 우리가 종주국이 맹주가 돼야지 되는데, 중동에서 이란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 없으면 안 되지. 너무너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는 그걸 원하고, 그렇게 되면 그 뒤에 터키는, 아니 우리는 뭐야? 우리는 말이야 무슨 분쟁이 있을 때마다 중재 역할도 하고 하는데, 지정학적으로도 이 터키가 얼마나 오묘해. 유럽도 아닌 것이 아시아도 아닌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랍에미리트 나름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문제로 우리가 미국과도 가깝고 이스라엘과도 가깝고 도미노가 된다.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요, 이번 주에 이렇게 미국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뭐 핵 이런 합의를 하면서 그 뒤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일본에서도 이제 개발한다고 한다. 폴란드도 개발한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처음에 오게 된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샤 이란의 팔레비에게 이것을 핵 기술을 줬고 이 원자력 기술을 주면서,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은 도미노 현상을 걱정해야지 된다. 그런데요, 저는 완벽하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변덕스럽기 때문에. 변덕스러워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도 지금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하고 우리가 잘 기분 좋게 맞춰주면은 미국 기업이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미국 기업에는 본인의 기업도 들어가 있고, 사위의 기업도 들어가 있고, 아들들의 기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꼭 트럼프 일가뿐만이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사우디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란과의 뭔가를 마무리 지으려면 그 사우디라는 큰 나라의 도움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럴지는 모르지만 변덕스럽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국가로 인정하지 않겠어. 팔레스타인도 똑같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런 것을 계속 가지고 간다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또 도미노가 일어나지 않을 그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움을 어떤 분은 데이빗 브룩스 씨 같은 사람, 오랫동안 뉴욕타임스에서 칼럼을 쓰다가 이제 최근에 그 애틀란틱으로 옮겨갔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중요한 핵 문제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도 마치 본인의 트럼프 타워 있죠. 트럼프 타워의 그 무슨 뭐 스윗 그 층이라든가 맨 꼭대기 층 1층, 2층 여기에 대해서 막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계약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 관해서 최근에 무슨 정보를 얻었어요. 그 정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깨버리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우디의 핵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동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유럽 대륙, 폴란드, 아시아, 일본을 얘기를 했지만 한국은 어때요? 한국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찬반이 많지만 결국은 미국의 핵 우산이 안전하지 않고 대통령도 뭐 마음이 달라지고 이런 상태에서는 다들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우디를 왜 이 시점에 이렇게 해줬어 하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미국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어제도 제가 보도해드리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얼마나 꼼꼼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축적 과정을 보도했던지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billions made, 뭐 일단 지난해 한 해 동안 22억 달러를 벌었다니까 as president잖아요. 대통령으로서 40 몇만 달러 봉급 안 받는다고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봉급을 어떻게 하나도 안 받고 연봉을 그걸 다 국가를 위해서 저렇게 불철주야 헌신을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돈 22억 달러를 아무튼 벌었어요. 22억 달러를 벌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잖아요. 저쪽을 하면서 look 저기를 보라고 하잖아요. 여기 내가 깔고 앉아있는 돈주머니를 보지 말고 look over there 저쪽을 봐. 메디케이드 프로드가 있잖아. 메디케이드 사기가 있잖아. 네, 메디케이드 사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한인들 사이에서도 뭐 창피하다고 할 만한 그런 사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많은 인종들 사이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깔고 앉아있는 이런 돈의 규모와 그걸 뭐 다 사기를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대통령이 대통령이면서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돈의 액수가 너무 엄청나요. 대통령이 지금 look at there 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사기의 액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뭐 부동산 다 사람들이 대통령은 자신의 부동산에서 돈 내고 묵는 걸 원하잖아요. 비밀 경호원들은 물론이고 해외 사람들도 각종 거래 같은 것들 발밑에 거대한 이렇게 거대하게 깔아둔 게 있는데 작은 규모의 메디케이드 부정 이런 것들을 정치적인 스캔들 이런 게 터질 때마다 항상 보면 시점이 그래요. 그럴 때마다 그런 거를 쫙 뭐 미네소타의 누구 미네소타의 뭐 이거 이제 분산시키는 거죠. 계속 이제 이런 일들은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목은 부정선거와 중국 그리고 사실이라고 이름을 했어요. 이것은 어떤 땐 시사만평 글이 좋고 그림이 좋고 하는데 이건 저는 이 터치가 좋았어요. 여러분 색깔이 그러네요. 색깔도 파스텔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는 노랑머리인데 연하게 노랑머리고 그리고 타이도
빨간색인데 타이도 연한 빨간색이고 저기 흔들고 있는 깃발이 저 작살인데 뭔가를 잡으려는 작살인데 깃발이잖아요. 깃발에는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2020년 빅토리라고 써 있습니다. 본인이 승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선거에서. 그리고는 고래 위에 올라타 있어요. 맨 위에 보니까 Meanwhile at sea. 이것은 미국 사람들은 뭐 거의 다 알고 있는 그런 그 모비딕이라는 이 흰고래 이름이에요. 작품. 이 모비딕 위에 선 사람이 선장, 그 작품이 선장이 흰고래를 잡으려고 본인도 나중에 숨지고 선원들도 생각하지 않고 뭐 이리저리 단지 전에 그 흰고래에 의해서 내가 다쳤다는 이 시사만평에 자주 나오는 거잖아요. 다쳤다는 그것 때문에 막 저 흰고래를 잡으려고 하다가 막 다 죽고 하는 그거잖아요. 결론도 없이.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이제 그 허먼 그 멜빌이라는 사람이 아주 오래전에 쓴 미국 소설 흰고래 이름이에요. 모비 딕이라는 이름. 그리고 선장은 그 에이헵이라는 선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도 없고 주변 사람들 생각도 안 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던지면서 오직 그 하나에 집착을 한다. 그 오직 그런 하나에 집착을 할 때 오는 결론은 파멸이 많은데 그런 것을 얘기를 할 때 이 멜빌의 모디빅이라는 이 작품, 이 고래를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잊어버리지도 않고 끊임없이 이렇게 선거 주장을 한다는 얘기죠. 2020년 선거 승리. 2026년이에요, 지금. 계속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 지금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시사만평은 주의해서 보셔야지 됩니다. 이 시사만평을 그린 그 게리 그 바벨이라는 분이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나는 보수 기독교인 관점에서 문제를 관찰하고 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뭐 상도 받고 있어요. 그러다 지금은 이제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보수 성향의 기독교 시사만평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은 원래부터도 우파의 시선, 뭐 이런 뭐 뉴스레터 같은 것, 인디애나폴리스 그 신문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이제 그런 걸 그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2020년 미국 선거 하는데 선거 투표함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러니까 이건 분명하게 중국이 2020년 미국 대선을 조작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뭐 며칠 전에 연설, 대국민 연설, 그 주장을 그대로 사실처럼 이렇게 시각화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혐의 중 조사하면 어느 것도 확인된 적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추종자들은 내가 말하면 그냥 믿는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항의를 하려고 뭐 보상하라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같이 해야지 될 일이 있어요. 잘 보여야 될 일도 있습니다. 국내용입니다. 국내용인데 11월에 선거에서 공화당이 많이 실패하고 나면은 부정선거였어. 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밑밥 깔기라고 기초공사를 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사만평가는 또 이렇게 그대로 이것이 사실인 양 뭐 이런 식으로 시사만평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유권자 명부를 뭐 얼마를 확보를 했다고 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요. 전국적으로 다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유권자 명부요.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보실 수 있을걸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대신에 그 유권자 명부에서 소셜 시큐리티 넘버 같은 거 이것은 가려요. 가리고 무슨 뭐 이 사람이 당이 어디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요청을 하면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에서 그냥 들어가서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보실 수도 있고 유료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요청을 해서 어떤 요건이 맞아야지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 명부라는 것은 엄밀히 보면은 오픈된 데이터인 거죠. 오픈 데이터. 근데 이걸 유권자 명부를 훔쳐갔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별로 그렇기 때문에 별로 자세히 말씀드리지도 않은 것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결론은 부정선거에 관한 것은 이 시사만평이 가장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엄청나게 지금 선거가 부정선거였어. 얼마나 커요. 풍선들이 막 너무 커요.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좀 작아 보이잖아요, 여기. 어린아이가 that sure is a lot of hot air. A lot of hot air. 여기 hot air가 굉장히 많이 떠다닌다. 부정선거라는 hot air가 많이 떠다닌다. 이거 그 풍선이잖아요. 근데 그 hot air라는 것이 영어에서 이제 보통 속어로 쓰면은 허풍이잖아요. 허풍이거나 근거 없이 부풀려진 말. 그때를 hot air가 어린아이가 핫에어가 너무 많이 떠다니네. 부정선거라는 하고 actual election 사기는 요만하다. 요만한 건데 요만한 거 딱 한 개인데 저만큼으로 지금 저렇게 떠다니고 있다. 지금 이 시사만평이 부정선거라는 것을 미국에서 보시는 딱 맞는 그런 것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선거 사기라는 것이 어떤 때는 선거 사기라고 이름을 지을 수는 있지만 의도했건 비의도했건 뭐가 사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다만 그게 이 정도의 사이즈인데 가짜 허풍, 핫 버튼이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 에어가 핫 풍선이 이렇게 많이 떠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바다 컬러 멋지네요 하셨던 분 이거죠. 네, 제가 바다 색깔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바다 색깔도 색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죠. 그냥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무슨 뭐 예를 들어 이걸 뭐 해밍웨이의 인간의 막 투지에 비유를 해서 본다던가 하면은 정말 잔잔하고 그러나 그렇다고 개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명도 자체가 연하고 연해서 그렇지 개성은 있고. 네, 그렇게 써주신 분이 계십니다. 연방 상원 잘 돌아간다 하고 제가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자,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 딱 앉아서 일어났네요. 그리고 가방을 들고 누가 오는데 누구예요? 가방에 달린 그레이엄 노든이라고 써 있어요. 노든이라고 써 있는데 이 노든이라는 라스트 네임을 더 이상 지금 부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선거에 나간다고 하고는 오빠인 린지 그레이엄이 급사를 하고 나서 대통령이 원했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그렇게 해서 지금 상원 의원 남은 임기를 채우다가 대통령이 당신 나가보시오 해서 지금 오빠 자리를 이어받겠다고 정치 경력 0.01도 없으면서 그 자리에 지금 출마를 하고 있어요. 이 가방에는 노든이라는 라스트 네임을 붙였지만 결국은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 자산이 없기 때문에 오빠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오빠 이름까지만 본인의 라스트 네임 결혼한 그 라스트 네임은 붙이지 않고 그레이엄만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딱 들어왔어요. 대통령이 얘기를 하잖아요. 난 정말 당신이 그 린지의 그 스팟에 있어서 그 스팟을 가진 것이 너무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갑게 맞이하고 있고 대통령은 또 임시가 아니라 6년짜리도 지금 가봐에서 지금 나간다는 거잖아요. 8월 11일에 공화당의 예비선거에. 그런데 아래를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 이 책상 아래 개 밥통이죠. 누구 개예요?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께 너무 죄송한데 시사만평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린지가 먹는 개 밥통이고 옆에는 본이라고 써 있어요. 개가 먹는 뭐 뼈다구고 이런 밥과 물과 뼈다구 이런 것 좀 주면은 이거 그동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정치적으로 충성을 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자주 린지 그레이엄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그 동물의 충직한 동물의 비유를 하는 거죠. 미국에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라든가 뭐 아니면 성인 자녀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돼서 또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미tt 롬니도 그랬고 그리고 미tt 롬니 아버지도 주지사였고 또 오랫동안 이제 그
연방 민주당 하원 의장을 했던 낸시 펠로시도 그렇고 리자 머코스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형제가 무슨 쌍둥이가 같이 장관하고 이랬던 적은 있어요. 오바마 시대에. 그런데 카스트로죠, 라스트 네임이. 그런데 이렇게 여동생이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유능할 수도 있어요. 정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그것은 뭐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유권자들이 결정할 문제지만 보통 지금 공화당에서는 될 것 같지 않은데 너무 정치에 대한 백그라운드도 없고 말이야. 린지 그레이엄도 뭐 좋은 트럼프 대통령의 충복이어서 좋았던 점도 있지만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이건 너무 심했어. 지금 개의 밥통과 개가 갖고 놀 수 있는, 먹을 수도 있는 본, 뼈다귀를 이렇게 주면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우리 자존심 상해서 싫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면 이런 면들도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걸 이제 선거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지금 돈은 많이 있으니까. 자, 상원 선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도 미치 매코넬 연방 상원 의원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83세잖아요. 린지 그레이엄은 71살에 아주 숨진 거고, 지금 캐피털리 의사당 하면서 지금 보면은 여기 의사당이 말하자면 Assisted Living Facility라고 해서 말하자면 요양시설, 양로시설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평균 나이가 연방 상원 의원이 65세예요. 64.7세 이렇습니다. 그리고 연방 하원은 그것보다 조금 낮아서 57점 몇 세.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나이가 65세니까 연방 상원은 65세보다 많은 사람 있잖아요. 94세도 있잖아요. 연방 하원도 마찬가지로 57.9세니까 58세라고 하고, 이것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엄청 많으니까 94세가 아니라 척 레슬리가 91세네요. 아이오와주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연방 상원 의원이 가장 고령 91세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양로네. 좀 이 의회가 좀 뭐죠? 순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시사만평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요. 지금 요즘 나이 젊은 사람들도 많이 당선이 되지만 그 하원의 경우는 헌법상으로 25살 이상이면 하원 의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원 의원 가운데서 28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원 의원을 하지만 상원은 못합니다. 상원은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아야지 돼요. 5살 많은 30살부터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35살, 25, 30, 35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고령화가 된 거예요. 이제 바꿔봐야지 된다 하는 뜻의 시사만평인 것 같고, 맘다니에 관한 시사만평이 하나가 나왔네요. 이번 주에 조람 맘다니가 네타냐후가 9월 달에 유엔 총회에 오면 팔레스타인 그 문제 때문에 국제재판소, 형사재판소에서도 전범, 영장, 체포영장 발부됐으니까 우리 뉴욕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뉴욕은 안 되니까, 그럴 권한이 없으니까 연방도 안 돼요. 미국 정부도.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국가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가입하고 네탄야후를 체포해라.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지 않겠다 하고 나서 보수에서 엄청나게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을 집대성한 시사만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맘다니라고 써있는 차에 타고 어떤 여성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성은 지금 강도당할 완전 그 찰나예요. 복면을 한 강도가 이 여성의 가방을 빼앗고 총을 들이대고 있어요. 근데 맘다니가 있잖아요. 이 여성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맘다니가 뭐라고 얘기해요? 스탑! 소리 지르지 말라고 스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총리를 체포하려고 잠복 근무를 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총리 체포하라고 잠복 근무하니까 뉴욕 시민이잖아요. 뉴욕 시민 당신이 지금 노상 강도를 당하거나 말거나 그거 크게 해서 잠복 근무하고 있어서 우리 확 잡아야지 되는데 소리 질러서 못 잡게 하지 마라. 설마 그러겠어요? 이게 이제 지금 공화당이나 우파에서 보는, 또 많은 수많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맘다니 측에서는 아무리 해도 그렇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오랜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굶어 죽이고 수술을 못 받게 하고 약 같은 것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식료품 같은 거 다 나눠준다고 해도 길을 막아버리고 이런 것을 보도하면 기자들을 암살해버리고 살인자 중에 살인자다. 7만 3천 명 이상이 숨졌다. 이스라엘 사람들 제일 처음에 어디까지 집계가 됐을 때 1200명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그다지 많이 숨지지 않았을 겁니다. 1200명 대 7만 3천 명. 부상자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형사재판소에서 전범으로 하고 대량 살상하고 한 그런 것으로 미국 체포해야지 된다. 그 얘기를 해서 지금 이런 시사만평 같은 것들이 나온 것이죠. 자, 그리고 웃으면서 끝날까요? 이번 주에 이건 시사만평은 아니고 사진이잖아요. 야, 2026년 월드컵 스페인이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했는데 트로피를 주고 나와야지 되는데 안 빠지고 지금 인판티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가자고 하는데도 씩 하고 사진 찍고 있잖아요. 이때 이미 막 이 선수들은 세레모니 하고 와 하고 했었던 그런 때거든요. 그랬더니 이 시사만평이 나왔네요. 뻥 차버리네요. 이러지 않았어요, 선수들이. 나중에 이제 외면하는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나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선수가 그냥 발로 뻥 차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시사만평보다 저는 이 시사만평이 조금 더 와닿네요. FIFA의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슨 뭐도 주고 메달도 주고 트로피도 주고 오만 걸 다 주고 이번에는 트로피까지 최근에 안 그랬는데 같이 이제 이렇게 들고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FIFA 회장 이름이 인판티노입니다. 인판티노인데 그 인판티노 이름에 인펀트까지가 들어가잖아요. 인펀트가 유아, 어린아이라는 거잖아요. 이 어린아이를 본인이 서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서 있는 이 어린아이 유아를 끌어내리는 인판티노. 이 시사만평이 제가 조금 웃겼습니다. 웃겼고요. 그리고 지구에 관해서는 지금 너무 더운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국가가 화석 연료 이런 것 막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이잖아요. 그런 것들 하면서 거기 딱 앉아 있어요. 지글지글 끓고 있는 지구에 앉아 있고 막 공장이 돌아가서 연기가 막 나네요. 이 기후 위기요. 당신의 그 기후 위기 우리가 무시해도 돼요? You mind?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아주 지구가 보세요. 막 그냥 짝 째려보잖아요. 막 확 째려보면서 화난 표정으로 그럼 나도 스모크 좀 내도 돼? 이 지구가 스모크를 내도 된다는 건 담배를 피운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산불 같은 거, 폭염 같은 거, 지금 캐나다에서 있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거 나도 해도 돼? 하는 이런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까지도 이 캘리포니아주는 오늘 내일까지 지글지글 끓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좀 시원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그 인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 내용은 내일 말씀드려야지 되는데 시사만평 시간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하려다가 대통령에 관한 그 암살 시도가 있어서 멈췄었던 백악관 출입기자단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저녁 8시인데도 막 졸았고요. 그리고 CNN의 기자를 엄청나게 욕하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막 바다에서 바다 동물을 잡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 차에 싣고 집으로 가고 막 이런 것을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소고기 누가 잡아온 거야? 보건복지부 장관 이때가 제일 웃음 코드가 좀 통했었던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대통령이 스스로도 깎아내리고 하면서 웃기는 그런 만찬이었으니까. 그런데 1시간 넘게 연 사람 처음부터요 2028년 모자를 딱 쓰고 나갔어요. 그것도 농담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건 너무나 예민한 거죠. 2028년 3선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온갖 사람들 욕하고 다 하다가 제일 기자들이 봤을 때 통쾌했던 때는 그때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상이 용기 있는 상, 캐서린 그레엄, 그 워싱턴 포스트의 아버지에게서 그 자리를 물려받았던 딸, 그리고 그 딸에게서 지금은 제프 베이조스로 아마존의 CEO로 넘어갔지만 캐서린 그레엄이라는 이름을 붙인 용기상을 누가 받았냐면 월스트리트저널의 7명의 기자가 받았습니다. 왜요? 앱스틴에 관해서. 그 보도를 한 거. 그 앱스틴에 관해서 보도한 거, 트럼프 대통령이 50세 생일에 거기에 카드를 보냈는데, 여자 누드 사진에 뭐라고 쓰고, 음모도 그려져 있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런 거 한 적이 없어. 그림을 평생 안 그려하고, 막 이랬던 그 문제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의 7명의 기자가
상을 받았다니까. 트럼프 대통령 정말 슈러거든. 뭐 이럴 수밖에 없었던 온갖 기자들에게 그 자리에서 마치 마가 캠페인처럼 했습니다. 어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을.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고요. 일요일에도 오늘의 미국은 방송되고 오늘은 제가 색감이 좋았던 이것 올리면서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해피하시고 시원하게 지내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 바이.